손혜원 전 의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심은 징역 1년 6개월, 2심은 벌금 1,000만 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대법원은 1심과 2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1편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이번 편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검찰은 그래서 징역 4년을 구형했죠. 1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과 똑같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감안할 걸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로 내려갔죠. 네, 하지만 2심 결과는 또 달랐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유죄가 나왔지만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나오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확 내려갔죠. 자, 이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도 손혜원 의원도 이 2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1심과 2심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이걸 아시면 대법원 판결이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은 본인 이름으로 실명으로 사야 한다는 법이죠.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손혜원 의원 조카와 보좌관 딸이 샀는데 검찰은 실제로는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거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에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고 손혜원 의원 보좌관 딸은 고3 수험생이었는데요. 손혜원 의원은 증여를 한 거다라고, 나는 증여세도 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고, 보좌관은 빌려준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사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유죄다, 결국은 차명으로 산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조카와 딸이 매매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 조카와 딸은 세금이나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조카와 딸은 결정적으로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 손 의원은 증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증여세도 냈다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 이 창성장 매매 직전이나 직후에 이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시에 목포의 한 지역신문에서 손혜원 의원 조카 건물 구입 외라는 기사가 나간 직후에 손혜원 의원은 조카에게 이 매매 대금을 보냈고 조카가 부동산에 냈거든요. 증여세도 그 이후에 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증여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내용, 엄마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손혜원 조카는 엄마에게 이 부동산 투자 나 몰랐는데, 솔직히 몰랐는데 알고 있었다고 해?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보좌관 딸은 엄마에게 나는 증여를 받을 생각도 이 창성장을 운영할 생각도 없어. 내 명의인 게 찝찝하고 무서워 라고 보낸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부패방지법은 이러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공직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서 본인 혹은 제3자가 이득을 취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이에요. 죄가 무섭습니다. 자,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비밀을 이용했느냐, 그리고 그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느냐. 1번, 비밀을 이용했느냐. 손혜원 의원이 공무상 이 취득한 자료가 비밀이냐. 여기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의견이 같습니다. 비밀 맞다고요. 자, 비밀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5월 18일 간담회 때 받았던 이 선창권 구역, 이 구역의 구체적인 이 지도, 요게 이제 비밀로 본 거고요. 9월 14일 국회 포럼 전날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 1897 계항문화거리의 구역, 선창권 안에 들어있는 이 구체적인 구역 지도를 받은 건 비밀 자료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에 손혜원 의원은요, 이 자료들은 다
공개된 거다. 이 전후로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때 다 공개했던 자료라고 항변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비밀 자료로 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이건 제한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했던 정보였다. 2번, 이 자료가 공개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주변 가격이 오르든 아니면 원주민이 땅을 잘 안 내놓든 어쨌든 목포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3번, 다른 사람은 이 자료를 보여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는데 목포시가 거부했던 자료다. 자, 문제는요, 이 2번, 이득에서 판결이 갈립니다. 자, 그럼 비밀은 맞고요. 그럼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느냐? 여기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립니다. 1심은요, 이득을 취했다. 유죄로 봤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 손의원 본인만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손의원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판 사람들은 진술할 때 나는 그때 당시에 내 집이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되는지 몰랐고 만약에 알았다면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거다라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손의원 가족이나 지인들이 산 부동산이 모두 이 선창권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될 곳만 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비밀을 이용해서 샀다고 본 겁니다. 3번, 자, 손 의원은 지지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 이 목포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목포에 부동산을 사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2017년에 평당 180만 원이던 이 지역 땅값이 2년 만에 평당 306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안을 두고 2심에는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이유는요. 첫 번째,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처음 비밀 자료를 입수한 게 5월 18일인데 이미 그 전부터 3월부터 손 의원 조카가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자료를 몰랐더라도 계속 땅을 샀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개발될 곳만 샀지만 실제로 손 의원이 개발 안 될 곳도 주변에 권유한 정황이 나옵니다. 자, 3번은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매수를 권유한 게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나만 돈을 벌 거면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결정적으로 올랐다고 했죠. 하지만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결국 2심 판결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지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부동호를 바꾸기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이제 17일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갈릴 걸로 보입니다. 2심 때처럼 손혜원 의원이 순수하게 목포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1심 때처럼 돈을 벌기 위해 목포에 투기를 한 것인지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에 따라서 목포에 투자한 돈을 국가에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1심 때처럼 결과가 나온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자, 이제 대법원 판결 나오면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죠? 복잡한데, 궁금한데, 공부하긴 귀찮은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